빛나는 20살 NS홈 쇼핑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 그린 디지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문제 하나 해결해 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만 해도 직접 부산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름은 김민철이고요. 네, 남자 이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자고요. TBWA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1위 독립광고 대행사에서 1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일을 했죠. 처음에 이 회사에는 카피라이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를 모두 팀원으로 데리고 있는 팀장,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마치 인생은 무엇이죠? 라는 질문만큼이나 사람들이 광고가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뜻으로 보면 간단하죠. 널리 알리는 것. 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잠깐 상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휴대폰을 켜죠. 네, 저도 그런데요. 휴대폰을 켜서 SNS에 들어가면 광고가 뜨죠. 네.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광고가 뜹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번 뭔가를 클릭했으면 그 상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그 광고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죠. TV를 켜면 광고가 어김없이 나오고요. 밖에 나가면 지하철에도 길에도 광고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근데 광고가 이렇게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하는데 광고의 숙명은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광고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집에서도 TV에 광고가 나오면 우리는 채널을 딴 데로 돌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에도 가장 먼저 뭘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스킵 버튼부터 누를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광고가 이렇게 뭔가 피하고 싶은 것인 것과 반면에 광고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를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카피라이터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고, 네, 아트 디렉터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지만 실은 광고라는 것이 멋있는 카피와 멋있는 그림과 멋있는 영상 그리고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동경을 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멋있는 카피와 그림, 영상과 음악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떤 광고의 껍데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짧은 시간 안에 사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달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카피와 그림과 영상과 음악 같은 것들은 광고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광고의 본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광고가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저는 광고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 네. 마치 수학 문제를 해결하듯이 네, 문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때그때 광고주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광고주는 지금 잘 오르지 않는 매출이 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광고주는 저희를 불러서 새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기업 이미지가 너무 노후하다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고요. 혹은 너무 무게감이 없다. 혹은 너무 부정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문제는 MZ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 네,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합니다. 클릭 유도를 하고 싶다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정말 매 순간 매번 다르게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매번 어렵습니다. 매번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연차가 쌓였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 풀었을 때는 그만큼 기쁜 것이기도 합니다. 광고가 문제 해결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광고를 대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고를 대할 때 저희는 멋있는 그림이나 멋있는 카피부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기업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 기업들의 타겟이 누구인지, 이 기업의 경쟁사는 어떤지,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산, 네,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광고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마침내 크리에이티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졌을 때 문제 해결이 비로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원칙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혼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예시는 일룸인데요. 일룸에서 2017년에 모션베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침대인데요. 처음에 모두 이 침대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네, 핸드폰을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상판을 위로 올리면 되고, 당연히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편한 자세로 TV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션베드가 있으면 모션베드는 생활을 바꾸는 침대겠구나 라고 저희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 모션베드의 매출을 올리는 아이디어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룸에서만 이 침대가 출시되는 게 아니라 당시 H사와 C사, 다른 가구 회사에서도 모션베드를 판매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션베드, 즉 침대가 움직이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광고를 했다가는,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침대가 움직이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H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C사를 사볼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그냥 움직이기만 한다고 광고를 하면 우리의 고객들이 다른 경쟁사로 이탈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단순히 침대가 움직이면 좋아요 라는 것을 광고하기보다는 당연히 침대에 대비한 모션베드의 장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하기 다른 모션베드들, 타사의 모션베드들에 대비한 일룸 모션베드의 장점은 무엇일지, 이것까지 고민을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15초 안에 침대에 대비해서 모션베드도 좋고요, 모션베드들 중에서도 일룸 모션베드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션베드들에 대비해서 일룸 모션베드가 뭐가 좋은지를 찾아야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저희가 설계부터 제조까지
타사와는 다르게 일룸은 직접 제대로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OEM을 주지 않고요. 설계부터 그리고 만드는 것, 배송까지 모두 일룸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 않을까. 직접 하기 때문에 제대로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카피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침대를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 일룸처럼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 설계부터 제조까지 직접 제대로.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이렇게 15초 카피를 정리를 했고요. 그냥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이 광고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좀 재미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한 단어 한 단어에 노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피를 보시면 침대를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거는 움직이는 침대야 라는 걸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룸처럼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타사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 라는 것을 동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일룸처럼 움직이는 게 어렵냐 하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설계부터 제조까지 직접 제대로 라는 우리만의 강점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룸의 슬로건인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를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 일룸처럼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 설계부터 제조까지 직접 제대로.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네, 이 광고를 촬영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날이 공유 씨의 도깨비가 처음으로 방영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촬영을 마치고 공유 씨가 집으로 후다닥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광고 이때 이 15초짜리 광고를 중심으로 여러 광고를 온에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공유 씨가 그때 도깨비에 나오면서 엄청 그리고 도깨비에서 일룸 사장으로 대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인지 혹은 저희가 광고를 잘해서인지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즉 저희가 타사의 판매량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검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룸 모션베드가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션베드나 전동 침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판매량도 좋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저희는 하반기에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모션베드의 시장 자체를 키워보자 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거죠. 이렇게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상반기를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침대 시장 안에서 모션베드 시장은 정말 작게 있겠죠. 이 모션베드 시장 안에서 일룸의 위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작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일룸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반기 방금 보셨던 광고를 제작을 했고요. 근데 이 모션베드 시장에서 단단히 자리 잡겠다라는 목표가 저희가 수행해 버렸죠. 네, 성공해 버렸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만약에 모션베드 시장 자체를 키워버리면 당연히 이 안에서 일룸의 매출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모션베드 하면 일룸이라는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모션베드, 그러니까 침대에 대비해서 모션베드가 뭐가 좋은지를 설명할 차례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판단이 상반기에 이런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저희가 모션베드 자체를 광고하기보다는 일룸 모션베드를 광고하자라고 상반기에 판단을 했었고 그 판단이 주요했던 거죠. 그럼 하반기에는 모션베드 시장 자체를 키워서
일룸의 파일을 더 키워보자 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침대에 대비해서 모션베드가 뭐가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카피를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침대, 가만히 있는 침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잠자는 침대를 깨우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깨우세요 라는 카피가 나왔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깨우세요 이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가구, 잠만 자긴 아까우니까 깨우세요 침대의 능력, 일룸 모션베드, 가구로 만듭니다 일룸, 이렇게 말한 거죠. 보시면 상반기와 다르게 일룸 모션베드가 뭐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침대 그냥 안 움직이게 놔두기 아깝잖아, 침대의 능력을 깨워봐 라고 하면서 모션베드 자체를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가구. 잠만 자긴 아까우니까. 깨우세요. 침대의 능력. 일룸 모션베드. 이 광고도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이 광고를 예시로 든 까닭은 광고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광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영상 한 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TV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TV나 신문을 보지 않고 너무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 광고 한 편을 생각을 해서는 게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건 거죠. 광고의 전장이 매우 넓어졌고 정해진 무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스타그램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유튜브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는 그 시간에 광고를 보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광고회사가 이런 일까지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BTS 프로젝트였습니다. BTS 측에서, 그러니까 빅히트죠. 그 당시에 빅히트 쪽에서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리고 뭘 가지고 노느냐 하면 BTS의 지금까지의 서사, 이들의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이 서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희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또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미피디아라는 걸 만들자. 즉 위키피디아가 대중들이 직접 쓰는 어떤 지식의 장이라면 아미피디아는 아미들이 직접 BTS의 역사에 대해서 쓰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TS의 지금 데뷔한 날짜부터 그날까지 모든 2000 몇십일의 날들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요.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퍼즐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퍼즐을 찾아내고 QR코드를 찍는 순간 그 아미피디아의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날짜가 열리고요. 그러면 비로소 거기 들어가서 그 날짜에 들어가서 이날 BTS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쓸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든 건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건 서울인데요. 1248번째 퍼즐과 1451번째 퍼즐이 붙어 있죠.
각기 다른 QR코드를 다 만들고 각기 다른 퍼즐들을 전 세계로 뿌린 거죠. 런던에도 뿌리고요. 도쿄에도 이렇게 붙었고요. 파리에도, LA에도, 그리고 뉴욕에도 이렇게 퍼즐들이 붙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퍼즐들이 뿌려졌고요. 그래서 2000 몇 개의 퍼즐들을 아미들이 직접 찾고 2000 며칠의 날들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아미들이 직접 써나간 거죠. 네, 아미피디아라는 사이트는 아직도 있습니다. 네, 홍콩에도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룸과는 사뭇 다른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동영상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TV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신문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퍼즐을 곳곳에 전 세계로 뿌리고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는 아미든 들어와서 BTS에 관한 퀴즈를 풀고 퍼즐을 풀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드는 광고회사가 이런 일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TV 광고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TV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웹사이트를 만들면 되고요. 네, 문제 해결이라는 게 광고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해결해 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듣고 나면 머릿속에 자연히 지문이 생길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새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매 순간 다른 새싹을 키워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들인 거죠.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을 씨앗을 심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거를 거대한 나무로 만드는 일이 광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씨앗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매 순간 저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어떻게 비옥하게 만드냐 하면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고 그리고 주변에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어쨌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도 많이 보려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라는 사람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토양이 있어야만 그 위로 어떤 문제가 씨앗으로 와도 저는 이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그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